아니 그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기재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의 이야기를 갑자기 중단한 거라니까요. 다시 한번 기재부도 장 못하는 문재인 그때 정부가 계속 있으니까. 했으면 1조 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인데요. 두 분의 의원 모시고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갑니다. 네,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해서 두 분의 의원 모셨습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승남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 먼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이 정부가 이 초과 생산되는 쌀을 강제, 의무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인데 일단 민주당에서 이거를 개정하고 강제 매입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시는데 왜 정부가 사야 됩니까? 작년에 무려 24.9%의 최대 쌀 폭락 사태가 있었습니다. 쌀값. 남는 쌀에 대해서는 시장 격리를 해서 쌀 가격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시장 격리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정부가 사서 시장이 풀리는 걸 막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유 의원님. 아까 작년에 쌀값이 하락했다 그러는데 쌀값 하락이 시작한 거는 2021년 10월 달 문재인 정부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수급 조정이나 이런 것들 잘못해가지고 시작된 거고요. 이제 농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쌀이 초과 생산되는 만성적인 그런 문제인데 초과 생산되는 부분을 정부에서 다 매입을 해주면은 농민들 입장에서 쌀 생산을 줄일 이유도 없고 다 정물로 전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저희는 특히 시장 격리 의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가 힘든 입장입니다. 쌀은 이제 필요한 만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량을 제어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재정당국, 기재부가 물가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려고 하고 있고 손아귀에 쥐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쌀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쌀 생산량을 조정하기 힘들죠. 재배 면적을 줄여가지고 쌀 생산량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은 단위당 생산량이나 이런 게 오르고 있고 수요 측면에서는 지금 국민 식생활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쌀 소비 감소량은 생산량보다 훨씬 더 빨리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배 면적을 줄이고 쌀 생산량을 어떻게 줄이냐가 앞으로 농업 정책의 핵심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밀이나 콩이나 사료 작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물들을 논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의무고 국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해야죠. 기재부에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남는 쌀을 대해서 사줘야 되냐 이렇게 국민들한테 호도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제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 이런 마시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하시는데 쌀 생산 주정제라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18년에서 20년 사이 했다가 10년에 쌀 생산이 또 증가하고 그러니까 당장 포기해버렸어요. 그렇게 좋은 제도였으면 문재인 정부 때 계속 하셨어야지. 왜 중단하고 또 지금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2018년, 19년, 20년 동안 정부가 재정을 600억에서 700억 투입해가지고 했죠. 쌀 생산 조정을 했습니다. 쌀값이 17만 원이 21만 원대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3년까지 600억의 투입을 하려고 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것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기재부 재정당국이 이것을 중단을 했거든요. 아니 그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아니 20년, 21년 문재인 정부 때인데 문재인 정부 때 그때는 기재부가 하셔야죠.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의 말씀하시면 안 이야기를 되죠. 듣지도 알겠습니다.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기재부가 갑자기 중단한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은 다시 아니, 한번 기재부도 장 못하는 문재인 그때 정부가 계속 있으니까. 했으면 1조 원의 자, 김 의원님, 이제 쟁점을 하나씩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예. 쌀이 예전처럼 저희가 이 주식으로 밥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아니, 한 끼도 안 먹는 먹어요. 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더 많아서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느냐 요 이슈거든요. 민주당 개정안에 의하면
2030년까지 쌀이 초과 생산되는 게 한 60만 톤. 그래서 재정이 한 1조 4천억 정도 사야 된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무 매입을 실시하게 되면 농민 입장에서는 초과 생산한 것을 정부가 다 사주기 때문에 줄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네. 다른 작물로 전환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 의원님 그에 따라서 말씀은 이 정부가 가격이 남아도는 하락이 되는 쌀을 겁니다. 사주면 계속해서 쌀 농사를 지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아도는 쌀은 늘어날 거다. 그렇죠. 일정 부분 초과 생산되면 정부에서 다 구매를 해주는데 농민 입장에서는 쌀 재배를 줄일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건 굉장히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네. 화작물 전환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획기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두 분이 윤석열 의견이 일치하는데. 정부에서는 네. 그런 방향으로 이미 정책 전환을 시도를 했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에 예산을 더 투입하고 다작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직불금 제도도 실시하고 공익 직불금 제도도 실시하고 해서 지금 굉장히 속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속도 있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황당해서 올해 지금 예산이 벼 재배 문적을 줄이기 위해서 2천억 정도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2천억은 그런 건 어디에 빼고 쓰이는 지금 겁니까? 준환직불금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농협을 통해서 또 지원을 하고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고 해서 재배 면적을 줄이는 일들을 지금 2023년 이후에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보다 이제 소득 수준이 높다고 알려진 일부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식품 원자재 값이 상당히 비싸다. 이 유튜브를 보면 여행 유튜버들이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의 마트에 가서 깜짝깜짝 놀라는 영상이 상당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수수라든가 밀이라든가 이런 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가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예산을 좀 투입을 하게 되면은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쌀값도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쌀값이 하락된 것에 대해서는 농민들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농민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전체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식량 안보 이야기하셨는데 식량 안보는 식량 저금률도 중요하지만은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식품을 공급하는 것도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수요가 있지만은 적게 생산하고 있는 식량 안보에 가장 중요한 밀, 수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는 지금 한국의 재정 여건상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쌀을 정부가 사서 창고 같은 데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3년 정도가 지나면은 그 쌀을 사실상 폐기 처분해야 되는 작년 이야기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작년에 초공급 때 쌀값을 하락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인수위 때부터 무려 45만 톤을 추가 매입을 했거든요. 그때 1조가 들었습니다. 3년 내가 지나면은 다 폐기를 하든지 주정용이나 다른 걸로 팔아야 합니다. 그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이 1,300억 정도입니다. 관리 비용이나 그거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관리 비용은 2천억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쌀을 구입해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폐기하는 게 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가 지난해에 45만 톤을 강도 높게 시장 정리한 건 좋은데요. 그러기 전에 정부가 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1년에 600억만 투입을 하면은 이렇게 1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잠깐만요. 안 한 게 문제인데 제 말씀 드립니다. 반대로 얘기하시니까 쌀값이 초과 생산되고 격리를 안 해가지고 하락하기는 2021년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문재인 논파작물 정부고요. 재배 의원님, 그때가 문재인 정부입니까? 가격이 윤석열 하락됐습니다. 정부입니까? 예. 김 의원님 2022년 10월이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입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쌀값이 하락했죠. 구분하지 않고 재정당국, 기재부가 우리나라의 재정을 담당을 하고 있고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갖고 되고 있었어요. 쌀값 그런데 하락이 시작된 게 이것이 갑자기 문재인 정부 중단된 때인데 이유가 기재부된 네. 이유가 기재부의 예산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예산 정책 기재부는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 그건 기재부 문재인 아니었습니까? 정부, 윤석열 정부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네, 아까 두 분. 윤석열 정부 때 잘못 대응했다면서요. 아니, 윤석열 정부 초기에 빨리 시장 경제를 했어야 된다. 저게 인수위 때부터 대응해가지고 45만 톤을 초과 매입을 한 게 윤석열 작년 말에 정부였고 그 가격 우리가 회복을 시작을 네, 한 게 45만 윤석열 톤다 정부입니다. 경- 전혀 네, 반대로 잘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정말 네. 전혀 반대로 말씀하세요. 네, 초과 생산된 쌀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제 구조적으로 좀 우리 농촌이 어떻게 네, 한 네. 단계 더 나가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고 그 첫 번째가 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